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신체 및 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이라는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논문은 이주연의 석사학위 청구 논문입니다. 제목은 이와 같고요. 국문 초록을 살펴보면은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효과 비교를 위한 연구 설계와 효과 크기를 구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은 다르게 사용할 경우 효과 크기가 과대 추정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수준이 높은 비동등 통계 집단 사전 사후 설계를 기반으로 한 개별 연구를 대상으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신체 및 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2000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479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자가 선정한 비동등성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연구 설계를 사람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 한정하여 9편의 논문을 선정하였고, 이 논문을 토대로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 관절 가동 범위, 행동 변화의 5개 변수에 대한 효과 크기를 코NAD 또는 헤치스 G로 정의를 해서 평균 효과 크기를 구하고 또 그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였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난 것을 나타내고 기술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아로마 테라피가 신체 및 행동 변화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아로마 테라피의 중재 방법, 흡입법을 사용했느냐, 아니면 마사지법을 사용했느냐, 이 중재 방법에 따라서 효과 크기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아로마 테라피에서 대조군에게 어떠한 중재 방법을 사용했느냐, 무처치를 사용하였느냐, 아니면 캐리어 오일을 사용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효과 크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아로마 테라피에서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느냐, 일반인 또는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느냐, 그래서 이러한 대상자에 따라서 아로마 테라피가 적용된 대상자에 따라서 효과 크기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분석 대상 논문 선정 과정은 479편의 논문 중에서 여러 가지 사람 대상으로 한 연구하고 사전 사후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사전과 사후뿐만 아니라 사전 사후의 변화량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까지도 보고된 논문 9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말하고 있는 비동등 통계 집단 설계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아로마 에센셜 라벤더를 기반으로 한 아로마 테라피가 적용이 되는 실험 집단하고 통계 집단, 비교를 하기 위한 통계 집단에는 부처치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캐리어 오일만을 부과를 한 집단이 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집단이 있어야 되고 사전과 아로마 테라피가 부과되기 전과 아로마 테라피가 부과된 후의 측정 값에 대한 평균하고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각 집단의 개인의 사후 점수와 사전 점수의 차, 즉 사전과 사후의 변화량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또한 보고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논문을 토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발견된 이 메타 분석 논문을 보면은 사후 점수만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논문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사전 검사의 동질성도 중요하고
동일성이 확보가 되더라도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변화량을 토대로 효과 크기를 구해야 코엔이 제시를 한 원래 의미의 효과 크기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후 점수만을 이용을 할 경우 사후와 사전 점수의 차를 이용해서 효과 크기를 구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69% 정도 효과 크기를 과대 추정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자가 이 논문에서 선정한 9개의 논문에 대해서 분석 논문의 저자와 발표 연도, 그 다음 출판 유형, 그 다음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그러한 연구 대상의 크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느냐, 또 실험군에 중계를 한 방법이 무엇이냐, 대조군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했느냐, 그 다음 특정된 효과 변수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하고 있고 참고사항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편의 논문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한 것은 이 조지언의 경우 마사지법 과 무처치 집단까지도 두 가지, 그러니까 비교되는 집단이 두 가지 집단이고, 실험 집단은 물론 아로마 라벤더 캐리어 오일에 라벤더 오일을 희석한 방법에서 전신 마사지를 포괄을 했고, 또 어떤 것은 다른 실험은 아로마를 이용한 흡입법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특이한 것은 이 연구자는 마사지법과 흡입법 둘 다 시행을 하였다 하는 것이 좀 눈에 띄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편의 분석 대상 논문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출판 유형, 표본의 크기, 실험군 중대 유형, 대조군 중대 유형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9편의 논문들이 다루고 있는 효과 변수, 이 5개의 효과 변수에 대해서도 어떤 논문이 어떠한 효과 변수를 다루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실험군에 호흡법을 사용을 하였느냐, 아니면 마사지법을 사용하였느냐, 또한 대조군에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은 무처치 방법이냐, 아니면 캐리어 오일을 부과를 하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마사지법에서 많이 사용을 하겠죠, 이 캐리어 오일은. 또 연구 대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느냐,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은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신체 및 행동 변화에 미치는 전체 효과 크기는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게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0.001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효과 크기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강력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효과 변인별로 좀 살펴보면은 SBP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BC는 0.05보다 작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DBP와 PR과 ROM인 경우 유의 확률이 0.05보다는 크지만은 0.1보다는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0.05보다 작게 되면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0.1보다 작을 경우에는 약한 유의성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는 값은 0.05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서 해석을 해보면은 DBP라든지 PR이라든지 ROM에서는 효과가 있을 개연성이 좀 높다. 하지만은 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유의 확률이 적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개별 연구의 수가 조금 더 누적이 될 경우에는 이 값들은 유의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일성 검정을 통해서 봤을 때 SBP는 4편의 개별 연구들이 동일성이 없다는 규모 가설이 기각이 되기 때문에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기각이 된다는 것이고 기각이 되기 때문에 이 4편의 논문들이 매우 이질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BC 경우에도 0.05보다 작기 때문에 이 3편의 논문이 비록 유의 확률이 행동 변화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세 편의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이질적이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질성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이질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메타 분석 연구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자는 이러한 이질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은 SBP인 경우 이질성이 나타났는데 네 편의 논문에 대한 퍼넬 플랫, 퍼넬 플랫이 아니죠. 포리스트 플랫을 그려보면은 위와 같습니다. 살펴보면은 1번하고 4번 연구의 경우 효과 크기가 0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5번하고 8번의 연구에는 효과 크기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질성의 원인은 1번하고 4번, 5번하고 8번이 좀 이질적인 이유가 이것 때문에 발생했구나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편의 논문을 두 편씩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1번하고 4번 논문의 경우는 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5번하고 8번은 효과 크기가 강력하게 유의성이 있고 그 효과 크기가 마이너스인데 95% 신뢰 구간을 보니까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효과가 있다. 즉 SBP가 감소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논문을 살펴보면은 1번하고 4번은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5번하고 8번 연구의 경우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적용한 아로마 테라피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은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인과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서는 효과 크기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게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흡입법과 마사지법에 대한 효과 크기를 비교를 하면은 흡입법인 경우 전체 신체 및 행동 변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네 가지 변수에 있어서 강력한 효과 크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SBP나 DBP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게 나타났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 PR이라든지 BC, PR인 경우는 약한 유의성이 보이고 BC인 경우 강한 유의성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즉 행동 변화에는 효과가 있고 이 8편의 논문을 누적을 할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효과 변인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보다 이 각각의 개별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흡입법에 의해서는 행동 변화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은 한 편의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동질성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마사지법으로 중재를 했을 경우에 전체 효과는 강력한 유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수를 살펴보면은 이 세 개의 변수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ROM인 경우 약한 유의성이 보이고 또 BC의 경우에도 약한 유의성이 보입니다. 즉 각각의 개별 연구에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있더라도 약한 유의성이 있는데 이 모든 연구를 누적을 했을 경우에는 강한 유의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개별 연구들이 방향성이 다 마이너스 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를 누적을 하니까 강력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각각의 개별 연구의 논문 편수가 적기 때문에 이 많은 개별 연구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흡입법과 마사지법을 비교를 할 경우 둘 다 효과가 있는데 행동 변화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흡입법인 경우 마사지법인 경우 행동 변화와 관절 가동 범위에 있어서는 또 흡입법의 관절
PR인 경우에는 약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흡입법은 약한 유의성까지 하면은 이 맥박스와 행동 변화에 대해 약간의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마사지법인 경우 관절 가동 범위와 행동 변화에 약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조군에 무처치를 부과를 하였느냐 아니면 캐리어 오일을 부과를 하였느냐, 이 대조군에 따른 효과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무처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강력한 효과 크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변수별로 SBP, DBP, PR, BC에서 강력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ROM인 경우에는 관절 가동 범위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근거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조군에 캐리어 오일을 중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전체 효과가 유의성이 없습니다. 개별 연구의 변수 효과 변별로 살펴봐도 유의성이 없고, BC인 경우 약한 유의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적에 대조군과 캐리어 오일, 대조군에 무처치를 한 경우하고 캐리어 오일을 했을 경우, 캐리어 오일을 했을 경우에는 라벤더, 캐리어 오일 플러스 라벤더를 중재한 경우보다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부각이 되지 않고, 대조군 아무것도 처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로마 에센셜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봐서는 결론적으로 캐리어 오일 또는 라벤더 플러스 캐리어 오일인 경우 무처치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대조군을 캐리어 오일을 했을 경우 효과 크기에 대한 평균을 보면은 다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내 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는 계속 캐리어 오일과 캐리어 오일 플러스 어떤 라벤더 에센셜 오일에 대한 개별 연구가 축적이 됐을 경우에는 이 전체 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로서는 캐리어 오일과 라벤더 에센셜 오일의 효과 크기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아직 미약하다. 하지만 개별적인 연구 결과가 계속 누적이 될 경우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부과를 한 집단이 캐리어 오일을 부과를 한 대조군에 비해서 이러한 신체 및 행동 변화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날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대상에 따른 효과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강력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하지만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으로 효과 크기를 비교를 할 경우,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 기반 아로마 테라피가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일반인 또는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 기반 아로마 테라피가 신체 및 행동 변화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석사학위 청구 논문의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은 라벤더 에센셜 오일 기반 아로마 테라피는 신체 및 행동 변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연구의 편수가 9편이고 일부 효과 변인에 있어서 이 통계적인 유의성이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연구 설계, 그러니까 이는 뭐냐면은 9편의 체계적인 연구 설계를 통한 연구들이 9편뿐이 발견이 되지 않았지만은 보다 많은 좀 더 체계적인 연구 설계를 기반으로 한 개별 연구들이 9편이 아니라 좀 더 누적이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럴 경우 조금 더 아로마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기반으로 한 아로마 테라피가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근거를 찾아볼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체계적인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정교하다는 의미는 효과 크기를 과대 추정하지 않는 측면에서 보다 정교한 분석 방법을 이용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이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과 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만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험 집단, 통계 집단 공이 모두 사전과 사후 점수의 개인의 점수의 변화량에 대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한 후 실험 집단하고 통계 집단의 그 평균 변화량에 대한 평균을 기반으로 한 효과 크기를 추정하는 방법, 그렇게 해야만이 과대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 기법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등대법, 흡입법하고 마사지법, 등대법이라든지 대조군의 무처치와 캐리오일을 사용한 연구라든지 또 수술 환자 또는 일반인 또는 일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대상 등을 고려한 보다 많은 연구가 좀 개별 연구들이 누적이 됐을 경우 추후에 좀 더 많은 개별 연구들이 누적이 된 것을 기반으로 메타 분석을 진행을 하면은 좀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